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다르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사회복지사들은 대체로 보통 행정적인 처리나 그런 쪽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뭐 사회복지기관이나 뭐 이런 곳에 소속돼서 하시는데 행정적인 쪽의 일과 함께 뭐 실제로 실무 뭐 사람을 케어하는 일도 직접적으로 하시긴 하시는데 요양보호사는 그에 비해서 실제로 그 요양 등급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케어를 하시는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몸을 써야 되시고 정말 힘들게 다른 분 뭐 예를 들면 목욕을 시킨다든지 뭐 움직이기 힘든 분을 하루 종일 케어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더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사실 급여적인 차이 부분은 오히려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두 직업의 경우에. 예,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사는 사실 요양보호사가 급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이 그렇죠. 하시는 일들에 비해서. 그래서 어떻든 보람을 먹고 사는 직업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회복지사라는 건 좀 더 넓은 바운더리에서 고민을 생각을 하셔야 될 직종인 것 같고, 근데 가끔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고, 왜냐하면 이 요양보호가 이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이렇게 각국 지자체라든가 이런 쪽하고 연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복지 파트에 어떤 소속돼 있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가지고 행정 업무를 좀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게 또 거기다 운전면허증 뭐 이런 거 있으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그렇죠. 운전면허증 있으면 좀 취업이 잘 되는 경향은 있고요. 조금 더 약간 좀 팀장급으로 가거나, 또 아니면은 남자분들이 좀 인기가 좋으시죠. 예, 별로 없으니까요. 별로 없어요. 워낙 그런 부분이 좀 그렇지만 이제 힘쓰는 일도 많고 해서 남성분들이 좀 취득하시면 나이가 있더라도 그렇죠. 예, 운전하시고 요양보호사 하는 분들도 많이 뵀어요. 근데 통상 남자분들이 요양보호사를 따시는 경우 네. 혹은 사회복지사를 따시는 경우는 특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이런 걸 따시는 경우는 제가 뵀더니 제 취업보다는 오히려 그걸로 나중에 제가 센터 같은 거를 실제로 직접 그렇죠. 사업으로 운영해 보시고 제가 싶어서 방문 요양, 예, 제가 센터, 이렇게 직접 방문하는 거, 그렇죠, 당연히 그런 있죠. 것들을 예. 좀 생각하고 딱 준비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이제 요양보호사밖에 요즘 취업할 데가 별로 없어. 사실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가 나이 때문에 굉장히 일자리가 굉장히 협소해서,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미국 가보면 사실 서빙하는 일도 이것만 잘 들고 힘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굉장히 어떤 문화, 나이 문화 이런 것들이 문제를 하는 거니까 기업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네. 본인이 취업할 때 그 나이 때문에 고생을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네. 본인이 들어가시면 네. 또 나이 순으로 따지기 시작하셔서 사실 좀 아쉬워요. 그런 이게 참 그러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는데 막상 또 가서 이게 조금 나중에 이제 우리 사회가 다 지금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연령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뭐 격리 업무 같은 경우 20대만 선호했었어요. 20년 전에. 지금 언제면 20년이 지나면 40대, 50대도 50대까지 하시는 격리나 경우도 사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아마 이런 부분은 좀 시간적인 것들이 가면 해결이 될 거지만 이제 이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럼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까요? 일단 본인이 젊다고 믿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관건이 스스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구직활동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제약보다도 좀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실제 진행을 하다 보면 본인이 먼저 제약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이가 이쪽이니까 이 정도니까 여기서는 안 될 거야 라고 본인이 커트를 해버리기 시작하시면 정말로 지원할 구석이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일말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부딪히고 뚫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나이 드신 분께 사실 친절한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다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올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공무원으로 정년을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공무원 정년을 하고 다른 회사에서 또 한 5년 정도 일을 하시다가 저한테 찾아오셨을 때가 만 64세였나 그쯤 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오셨는데 뭘 해야 될지 저도 깝깝하고 그분도 깝깝한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일자리 정보를 찾다가 보니까 그 오전에 출퇴근 차량 승합차 운전하는 거 그리고 오전에 2시간 3시간 정도 그 다음에 오후에 또 그 정도에서 하루 5시간 정도 출퇴근 승합차 운전하는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주 5일인데
급여는 뭐 100만 원 좀 넘는 수준이긴 한데 생각보다 뭐 좀 가볍지만 그렇게 본인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전화를 딱 드렸는 순간 그 밑에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지원 연령대 60세 미만이라고. 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일단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선생님 이런 쪽 어떠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괜찮으시대요. 다행히 동네가 인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죄송한데 선생님 이거 쳐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 어떻게 쳐들어가요? 이력서 들고 쳐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그런 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저기 이제 강화 산단에 너무 힘드신 게 그런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그냥 맨날 찾아와가지고 일자리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너무 좀 힘들다는 얘기 저 들었거든요. 그건 그분들 사정인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가요? 이쪽에서는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실제 그분의 경우에는 정말 쳐들어가셨어요. 쳐들어가셨는데 면접을 보고 다행히 대표가 있었나 봐요. 면접을 보고 저한테 전화 오셨는데 뭐라고 하는데 핵심을 추려보니까 딱히 이분이 싫지는 않은데 굳이 그 연령대인 분을 뽑고 싶지도 않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선생님 저 정말 죄송한데 썩는 선생님 치고 한 번만 더 이틀 있다가 한 번만 더 가보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망설임 없이 그게 필요하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시더니 정말 가셨어요. 그리고 전화 오셨죠. 뭐라고? 합격했다고. 근데 제가 적극적 의지를 산 거 아닐까요? 제가 왜 이분을 처음에 그냥 가라고 했냐면요. 60세 미만을 뽑는데 65, 한국 나이로 65세쯤 되셨던 건데 그렇게 서류를 디밀면 서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가면 작은 회사의 경우는 대표를 직접 만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좀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가서 해주세요 이런 거랑 정중하게 제가 한번 알아보러 왔다. 그리고 그렇죠. 이력서 정도는 좀 뭐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당연히, 좀 이건 좀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냥 가서 그냥 일자리 주세요 이러면 굉장히 뭐라 그러지? 아무거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왜냐면 회사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력서라도 한번 봐주세요라고 하는 이 적극성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지금 잠깐 다른 질문이 왔는데 노인복지시설 강화에 제가 알기로 한 80여 개 정도? 그죠 팀장님? 8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양병원은 30개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시설 한 80개 정도는 전에 한번 조사했는데 많이 오는데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이쪽은 많아질 것 같고요. 노인복지시설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양 쪽이 있을 거고 복지 분야의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 외에도 그 취업 지원 그러니까 노인분들의 취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기관들도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그렇죠. 그건 뭐 지역과 성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좀 쓰임새가 굉장히 넓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기승전 요양보호사 얘기만 하다 끝날 것 같은데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갖고 초보자도 취업 가능한가요? 네, 일단은 대부분이 가능한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렇게 보면 기업에서 이제 사실 뭐 이게 경력이 없더라도 채용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아까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하면 저임금이 최저임금이에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 많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자격증이 있으면 일단은 그 필이니까요. 자격증 그렇죠. 필이니까 하고 초보자도 이제 이분이 어떤 항상 면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자격증만 있다고 무조건 채용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기업에서 면접을 봤을 때 뭐 특히나 어떤 걸 좀 볼 것 같으세요? 요양보호 하는 분들은? 어떤 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자격증 말고? 표현이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무난하면 됩니다. 무난요? 여기서 무난하지 않다라는 네. 것을 반대로 무난하지 않다라는 걸 한번 예상해 보시죠. 어떤 게 무난하지 않을까요? 어떤 게 무난해요? 일단 대표적으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신다라든지 혹은 뭐 나는 사실 뭐 남편은 무슨 일을 하고 아이들은 무슨 일을 하고 나는 사실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닌데 뭐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 그 일을 하실 분 같지 않아요 정말로. 그렇다면 하시기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요양보 원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 환자분들하고 잘 소통하고 좀 잘해주고 그렇죠. 친절하고 이러면은 또 그리고 이제 그 아프신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을 뭔가 돌보겠다라는 의지를 좀 가지시면 그런 분들이 일단 제일 오래 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기업에서 그런 거잖아요. 오래 일할 사람. 그러니까 오래 일할 건데 특히 요양보호 일을 할 거면
그 환자분들하고 잘 커넥션을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시고 근데 하죠. 사실 그걸 예. 현장에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예, 예. 면접에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뿐이에요. 표정하고 말씀하시는 거. 예. 예. 야, 요양보가 우리 저 다음번에는 요양보 그 원장님이나 뭐 훈련하시는 분을 모아서 따로 한번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